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10,000%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 컨셉을 이해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금성산입니다. 시즌 12구 63번째 이야기, 나고야, 범선, 대마, 기타 등등 이야기하겠습니다. 약간 중요한 내용도 있을 뿐더러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꾸준히 들으신 분, 늘 또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하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아이치현. 이게 이제 상징 마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치현 하면 센코쿠 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한 오다 노부나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에도 막부를 창립한 덕가와 이에야스, 삼거리라고 하는 일본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임진왜란하고 관련도 있고, 아무튼 이 인물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H현이고, 또 도요타 자동차하고 이제 도요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 곳이 아이치현의 상징이다. 위치는 지금 중남부로 보고 있고, 이제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 자판이 아메리카 동부 13도 이런 이야기를 비유를 많이 했고, 또 이 동부 13도가 또 조선의 비유를 많이 했고, 동북부를 또 임진왜란 편을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 역시도 이 동부 13도 안에 있는 동북부 뉴잉글랜드 지역, 코네티컷 지역, 뉴욕 지역하고 매치를 시키면 또 이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말씀드리는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 본점이 나오는 거고, 가맹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예가 이 동경도, 한반도에서는 부산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동경 부산의 오리지널의 포인트점은 보스턴이다. 그랬을 때 이 아이치현이 동북부의 어둠의 찜일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잠깐 나올 거고, 아무튼 이 정도의 어떤 금성산의 컨셉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오늘 편을 좀 이해를 합니다.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안 들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아무튼 나고야성 아이치현에 있고, 이제 나고야성이 유명하죠. 오사카성, 나고야성. 나고야성은 오다 노부나가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아무튼 아이치현, 나고야성. 오늘 이제 이 인물들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이런 이야기는, 인물 이야기는 안 할 거고, 아무튼 이 아이치현, 또 나고야성, 이게 아메리카 동북부로 갔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게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어떤 역사라는 것들이 역사를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대를 배제시키면 결국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려는 자체가 결국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작용되고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것을 바로 뭐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역사를 배운다고 하지만, 결국은 과거의 그런 역사의 기록 자체도 현재적인 시간들을 끌어오면 어떤 흐름으로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는가, 어느 쪽이 주체가 돼서
어느 점이 본점이 돼서 가맹점들이 연결돼서 이 시스템의 질서가 유지되는가를 결국 이해하게 되는 거다라는 좀 난해한 말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나고야성 이제 나고야성에서 포인트가 이거죠. 이거 오늘은 이해하기로 할 겁니다. 샤치오코, 몸은 물고기, 머리는 호랑이. 이게 이제 뭐 이제 이런 샤치호코 쳐서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찾아 읽으시고, 아무튼 핵심 몸은 물고기, 머리는 호랑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뭐 암수가 다르게 표현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머리는 호랑이, 몸은 물고기. 머리는 호랑이, 몸은 물고기. 이놈 아가씨. 그런 맥락이겠죠. 호랑이, 물고기. 샤치오크락하고 물고기와 호랑이의 믹스다. 몸은 물고기, 머리는 호랑이. 상상 속의 생물. 샤치호크. 이거죠. 물고기와 호랑이. 그러면 물고기와 샤치호크란 뜻, 이 샤치호크란 뜻이 물고기와 호랑이가 만났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자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싱가포르에 머라이언 상이 있는 거죠. 머리는 사자, 몸은 물고기. 자, 과거에 이게 뭐 나고야 성이건 절이건 떠나서 이거 자체가 지금을 말하면 빌딩이다 또는 피라밋이다. 과거의 건축 기술이고 지금의 기술은 이런 기술이다. 이야기도 많이 한 것 같고, 이제 머라이언상이 등장하고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물고기. 여차여차한다. 뭐 이제 싱가포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카피가 되는 거죠. 이 버전의 더 오랜 선배 버전이 바로 나고야성의 이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샤치오크 개념, 물고기와 호랑이 만난 거. 범고래의 범자가 물론 물고기와 호랑이와 만난 이 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범고래는 범하고 플러스 고래가 만난 거다. 그러면 이것도 머리는 범이고 몸통은 고래다. 이런 맥락이 되는 거죠. 범고래. 자, 범고래는 고래종의 큰 종이고 또 킬러 고래고, 아무튼 포식자입니다. 포식자. 바다의 포식자의 상위 1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킬웨어. 범고래. 이제 뭐 범고래.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범고래 호가 등장하는 겁니다. 범고래 호. 물고기와 호랑이. 물고기와 호랑이와 플러스 된 게 샤치호크. 자, 이게 범호니까 옆에 물고기 있는 게 샤치호크다. 범거래 호에
또 다른 게, 즉 이것도 오리지널로 가면 범고래호를 이제 범고래호가 아니라 범고래를 상징한 것일 수가 있다. 더 캐릭터화된 버전이고, 또 이제 범이 사자로 바뀐 버전이다. 그럼 샤치오코도 결국은 이것도 결국 상징하는 게 뭐냐, 핵심은 범고래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고래라는 것들은 고래 고기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이 고래는 과거에 뭐 기록 시대를 떠나서 사람들이 이 고래를 잡아먹기도 하고, 아무튼 이 고래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대사하고.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범고래 중요하다. 이 범이, 이 범자가. 그래서 또 우리가 좋아하는, 아니다, 그 이야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범고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자, 싱가포르 포인트가 여기고, 홍콩 포인트, 마카오 포인트가 여기고, 일본 나고야 H현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자, 이거를 그냥 이제, 그리고 여기 뭐 인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언제나 말씀드리는, 세계사에서는 이렇게 영국에서 왔다. 금성사에서는 캐나다 쪽에서 또는 아메리카 쪽에서 이렇게 왔다 했을 때, 이거를 이제 구대륙으로, 지금은 구대륙으로 보는 거고,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신대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신대륙이 과연 이제 이 자체는 연결성이 있는 거고, 신대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호주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이 영역의 남쪽, 남경, 이 중국 대륙의 남경, 지금 이 전체 판의 남경 포인트가 싱가포르. 이게 이제 금성산 해석으로 에치현 나고야성, 에치현 나고야성, 에치현 나고야성, 즉 전체의 남경, 중국의 남경, 일본의 남경이 존재하는 거다. 이게 이렇게 확장된 거다. 이렇게 확장됐고, 이 기능이 지금의 중국을 만든 거고, 이제 이 기능이 좀 기다렸다가, 이 기능이 이제 전체 판에서 남경 역할을 할 거고, 아무튼 중국은 약간 분열을 시키는 게 맞는 거고, 여기서 이제 힘을 실어주는 곳이 또 이제 뭐 인도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전체 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목이다. 그리고 이 일본의 영향력을 꼭 줬다고 표현하기 애매하지만, 아무튼 이런 남경 위치, 중남부 역할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물론 이 고래는 언제나 제가 자주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고래의 이동 경로다. 즉 고래 따라 사람이 흘러다닌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고, 아무튼 이렇게 캐나다, 아메리카 서부 또 멕시코까지 고래가 이렇게 알류산에 또 타고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교류가 있었다. 그랬을 때 이제 물론 이거 좀 난이도가 높으니까 금성산만에 또 추론을 하자면, 가설을 두자면, 즉 범고래를 범선으로 보자. 범선. 물론 이제 이 범자가 뭐 이제 도다와 관련된 범이지만, 금성산은 이 바다의 포식자, 이 대형, 또 이 범고래를 우리가 돼지라고도, 바다의 돼지라고도 표현도 하니까, 아무튼 이 범고래를 기술화 시킨 게 범선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 바다를 누비는 거다. 고래가 누비듯이 범선이, 물론 이제 이거는 고래하고 범선하고 이제 이야기인데,
이런 범선들이 세계 바다를 누리는 거다. 고래가 누리듯이. 그래서 아무튼 이 범자고 물론 한글에서의 범이지만 금성사에서는 여러 시츄에이션상 또는 금성사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서 가설로 이 범고래의 기술화된 문명화된 물건을 찾으려면 바로 범선을 찾겠다. 물론 거북이는 잠수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랬을 때 이게 범선이 즉 메이플라워가 등장한다. 뭐 메이플라워야 다 아는 이야기니까. 자, 메이플라워가 이제 1962년도 잉글랜드 남서부 플리머스에서 신대륙 아메리카 식민지 현재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뭐 이거 청교도 프로테스탄트 등장하는 거고, 이쪽하고 이제 가까운 금성산 어제나 말씀드린 로드 아일랜드가 키 거점이다. 뭐 이야기는 시즌 스페셜 시리즈 보시면 이해가 가시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아무튼 이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이다. 즉 그 H현이 나고야성에 있는 곳이 바로 이쯤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동경이고, 여기가 이제 도쿄구, 교토구, 뭐 오사카가 있고, 여기가 이 중간이 이제 H현이다. 아무튼 이 일본이 먼저 영향을 받는 거다. 아메리카에. 이렇게 가면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꺾여서 가고, 즉 이 포인트에서 그리고 이제 시대별로 밀고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뭐 몽고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다. 단계별로 이게 민주화가 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다. 1800년대부터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 그랬을 때 이 H현이 H현의 한자로 보면 사랑의 구, 알지구, 고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게 일본어로 말하는 아이치현이라고 하고, 한자로 이제 우리식으로 읽으면 에지현이라고 하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느냐? 알다, 아는 것을 사랑하다, 사랑을 알게 하는 고울, 사랑을 아는 것을 사랑하는 고울. 아무튼 이 H현 안에 나고야성이 있고, 이 나고야성을 긴코조라고 한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긴코조라는 건 일본식이고, 이거를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거 범고래 호니까 금호성이 되는 거다. 또는 긴조라고 한다. 금성이라고 한다. 이제 한반도 개념의 금성은 뭐 서라벌도 등장하는 거고, 또는 뭐 이제 성의 본관 등장하는 거고, 아무튼 여기서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복잡하시니까 금성이 즉 나고야성이나 오사카성을 이제 의미하지만 오늘은 나고야성을 이야기하니까 나고야성이다. 나고야성. 지금 나고야성은 거꾸로 범고래하고 관련돼 있을 수가 있다. 물론 이게 샤치오크 이거 샤치오크라고 물고기 호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일본은 표현됐지만 결국은 이게 아메리카 동북부로 갔을 때는 돌고래하고도 관련이 있고 고래하고도 범고래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금성이 사이대에서는 보기로는 바로 범선하고 관련되어 있다. 범선이 많이 범고래가 됐건 범선이 됐건 이게 해양 세력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금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금성이다. 그러면 아메리칸판에서 긴권조, 긴조, 즉 금호성은 금성은 하고 관련된 곳이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것이 어디겠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여러 위치가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냥 또 이것도 어느 정도 설정을 두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물론 이 부분까지는 더 연결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일단 이 부분에 비유를 했을 때 그 보스턴을 동경으로 보고 여기서 그 여기가 이제 도쿄가 되는 거고, 교토를 원래는 교토를 5대 쪽으로까지도 봐야 되지만 아무튼 5대5냐 또는 여기 알바니냐 또 뉴욕이냐 이 서쪽 지역 두고 이 중간에 결국은 나고야성이 즉 긴권 쪽 금호성 금성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항구 도시가 리스트가 딱 있는 거죠. 언제나 말하는 로드 아일랜드 또는 그 뉴런던, 뉴헤이븐. 아무튼 이쯤에 하나다 라는 거죠. 뭐가? 긴권조, 나고야성이. 즉 H현이. H현. 즉 그러면 아는 것을 사랑하는 도시. 에지현이 아메리카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는 거냐. 물론 아메리카 동북부에서.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베르타스. 진리. 예일대. 진리. 빛. 자, 요 개념이다.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관련된 이 예일 대학교들의 어떤 이런 컨셉들이 결국은 이 에지연, 아이치현의 느낌하고 똑같은 거다. 이걸 일단 그 도시가 대학이라는 이 개념도 물론 이제 많이 이야기했지만 본질적인 아는 것을 사랑하는 고을, 즉 대학에 많은 고을, 진리를 추구하는 곳 했을 때 일단은 리스트는 몇 군데 있지만 금성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커네티컷의 뉴헤이븐으로 보겠다. 뉴헤이븐은 자 이게 뭐 고래 꼬리도 있고 또 범선도 보이고, 즉 뉴헤이븐에 예일 대학이 있는 거다. 예일 대학교 또 에지연, 아이치, 예일 좀 억양상 좀 비슷한 냄새도 나는 게 있어서 일단은 그냥 커네티컷, 뉴헤이븐 이점으로 에지연, 나고야성을 보겠다. 즉 이쪽으로 보는 거죠. 자, 이제 이 맥락을 지금 제가 그 시즌 스페셜 시리즈나 시즌 12에서 카페 쪽에서 이야기한 어떤 것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처음 금성산 이야기에 처음 듣는 사람들 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아무튼 이해 안 가시더라도 언젠가는 또 자주 반복하는 단계가 나오니 반복할 때가 됐기 때문에 등장하니까 그냥 이런 부분을 일본 지도가 이런 부분에 맞춰봐도 물론 여기서 이제 영역이 이 끝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가느냐 다른 거지만, 즉
뉴욕까지 가느냐, 오디오까지 가느냐 이런 부분이지만 아무튼 이쪽 영역이 또 그 이 영역을 즉 도쿄, 보스턴 또는 여기 이제 이쪽에 사실 또 그 도쿄가 가까운 이 안쪽에 그 로드 아일랜드하고 좀 가까운 컨셉이 있는 거고 아무튼 이 H현을 뉴헤븐 정도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이게 이해되실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바로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비유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를 꼭 그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게 이거다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뭔 소리다냐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아무튼 금성이 사에 대한 이야기는 소화가 되든 소화를 못하든 아무튼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가 나오는 거다. 예일 대학이 나오는 거다. 진리가 나오는 거다. 물론 보스턴 하버드도 뭐 진리. 아무튼 이쪽이 다 대학들이 추구하는 게 진리다. 베르타스다. 알지다. 알지. 진리라는 거는. 그리고 이 금호성에서 나온 것처럼 부자 동네고 또 이 범선 또는 그 고래 즉 그 어떤 바다 생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어업하고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쪽이다 중요한 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롱 아일랜드가 용어로도 비유할 수 있지만 물고기 모양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도시 왜 나오냐? 범선 하면 도시다. 자, 면직물을 만드는 돛은 1851년 미국 경주용 요트 아메리카호가 영국 요트들을 이긴 뒤로부터 유럽에 널리 퍼졌다. 면직물로 만든 돛. 이것도 예전에 한번 거론했던 것 같은데 미국 아메리카호가 영국 요트를 이긴 뒤부터 유럽에 널리 퍼진 게 면직물 돛인데 이제 이게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발달된 게 청바지입니다. 청바지라는 이 면직 자체도 돛으로 사용됐다. 아무튼 이 면직물로 된 돛은 아마, 대마, 선모시폴, 황마 이런 섬유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만든 직물보다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어. 여차 이제 이거 아마, 대마, 황마 예전에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즉 대마다 대표적인 게 대마로 만든 돛 즉 이 긴고조 금호성 예? 물론 이게 범고래냐 범선이냐 했을 때는 금성이 사용된 이야기는 아메리카 동북부에서는 두 개 다다. 즉 범선이 많이 있어야 할 때 필요한 게 우리가 나무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밧줄, 돛을 만드는 대마가 많이 존재해야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수많은 배들을 만들려면 결국은 나무도 필요하지만 대마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에서 그 자원을 서포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마라는 것을 잘 쫓으면 또 이게 숨겨진 역사가 보이지만 아메리카에서는 이 대마하고 관련된 것들이 1940년대 아무튼 2차 대전 이후에 많이 제한되고 금지되고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점령지에 즉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는 점령하는 제3제국에서 이 대마들이 키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물론 이제 대마가 마리아나 이런 식으로 나쁜 걸로 가지만 이 1900년대 초까지는 대마라는 것은 정말 뭐 종이가 됐건 또는 종이 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제가 나중에 카페에다가 올릴 거고
아무튼 이 대마 음모론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마 돛 범선 돛 플러스 대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시옷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우리 한민족하고도 이 마 문화하고 깊이가 있지만 본질은 아메리카 동북부다. 이제 이걸 연결시켜 주는 게 또 인디언인데 아무튼 아메리카 동북부가 됐건 오데오 근처가 됐건 중부 지역이 됐건 이 대마 산업들이 활발했다. 아무튼 이런 배들을 만들면 도시 이 도시 필요하다. 이게 다 대마다 대마. 그리고 여기를 이어주는 모든 줄들이 밧줄이 마가 사용된다. 대마가 사용된다. 대마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지 임진을 한 전쟁도 하는 거고 대항해 시대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대마가 이렇게 있는 거죠. 즉 삼과의 식물로 대마, 마라고 하고 대마라고 하고 소묘는 옷감, 밧줄, 이제 즉 목화가 활발하기 전에 물론 목화는 좀 비쌌겠죠. 아무튼 대중들은 마를 계속 입었을 거고 뭐 이 목화가 많은 곳도 그냥 미국에서도 그냥 쉽게 말하면 텍사스, 멕시코 이게 이제 남부 쪽에 플로리다, 조지아 이쪽으로 오는 거고 이게 목화가 많이 있는 거고 이제 그 위쪽으로 대마 산업들이 또 켄터키 또는 버지니아 또는 동북부 또는 그 미시간 오데오 근처 이런 곳 쪽에서 대마 사업이 활발했을 거다. 일단 목화는 남쪽이니까. 아무튼 이 정도. 아무튼 켄터키가 미국의 대마 한때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된 거 대마 켄터키 라고 하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옷감, 밧줄, 끈, 실 이런 걸 사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 이제 옷감에 돛을 만드는 면직도 관련이 있는 거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대마 캠퍼스라고 막 캠퍼스로 뭐 고우가 됐건 많이 그림을 그렸다. 최초의 캠퍼스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기원전 3000년경부터 옷감으로 쓰인 마의 한 종류인 대마로 만든 삼배가 최초의 캠퍼스이다. 마의 종류는 아마, 대마, 황마, 저마 네 가지가 있고 이것도 예전에 이야기한 거고 아무튼 이 삼배 캔버스도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배 옷을 입는 뭐 제사 지낼 때 여차여차 뭐 어떤 유대인이나 우자선 이런 것도 많이 기초적으로 이야기 시즌 1에서 했고 아무튼 이게 대마다. 이 대마가 결국 아메리카 산업하고 관련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햄프 대마 중요한 키워드다. 진실찾기 아메리카의 문화 산업 생산지 또는 이 그 범선 또는 의복 또는 또 이제 대마 삼음모론 가면 실제 대마 마리아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걸로 된 거고 대마가 이제 의료용으로도 쓰이는 것들이 합법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것도 있는 것처럼 실제 대마는 인류 역사의 오랜 친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죠. 아무튼 하지만 그 공학화된 국가화된 현대의 룰은 지키셔라. 법 아래서 플레이를 하자. 아무튼 하지만 과거 기록에 이 삼이나 대마는 중요한 역할론들이 뿌리 깊다. 그걸 알고 가야 된다. 여기는 영국의 햄프셔. 자, 햄프셔가 그 여기는 영국입니다. 영국. 물론 이 영국의 지명은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
동북부 지역의 코드가 비슷합니다. 플리머스 있으면 플리머스 있는 거고, 그 윈체스터 있으면 뭐 윈체스터 있는 거고, 우스터 있으면 우스터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개념의 아시아 버전의 일본에도 비슷한 것들이 존재하는 거다. 거기서 이제 좀 과거에도 한두 번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아이치현의 나고야성, 금오성의 과연 그 아메리카 버전에는 아메리카 동북부 버전에서는 어떤 곳에 어떤 패턴으로 존재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무튼 이 햄프셔, 이 햄프는 아니고 HAMP입니까? 아무튼 햄프셔, 뉴 잉글랜드, 여기는 이제 잉글랜드, 영국의 햄프셔 사진이고, 영국의 햄프셔 설명이고, 여러 설명 중에 영국도 결국은 햄프셔가 모직물 제조업이 주가 되었고, 모직물과 포도주 수출업 여타 그 동북부 산업혁명 다 이런 곳에서 아무튼 이 모직물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중남부가 햄프셔가 있습니다. 햄프셔가 중남부에 햄프셔가 있고, 잉글랜드 햄프셔가 있고, 런던을 이 부분을 일본 지도를 보면 런던을 동경으로 보는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을 미국으로 가면 보스턴으로 보는 거, 또 패턴이 이어지는 거다. 자, 그러니까 즉 이 부분이 또 앞으로 가자면 이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 일본 지도에서는 또 이 부분이 되는 거다. 이 부분. 그래서 이쪽이 동경이고, 이쪽이 런던이다. 그래서 이 중간이 햄프셔고, 그래서 금성이 사는 이야기에서 나고야성을, 여기가 보스턴이니까 동경이니까 이제 이쯤을 H현으로 보는 거다. 물론 햄프셔, 미국의 햄프셔 자리는 물론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런 맥락을 굳이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런 상황들을 단편 부분 뭐 맹신하지 말으셔라, 그런 거고,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의식이 열리면, 다각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그 각자의 그 깊이 넓이만큼 무언가가 보여지실 거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쓸데없는 헛소리들을 그냥 관망하고 웃을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영국의 햄프셔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미국의 뉴 햄프셔가 있습니다. 실제 뉴 햄프셔, 미국에 바로 그 이 매사추세주 위에 있는 뉴 잉글랜드 옆에 있는 뉴 햄프셔가 있습니다. 물론 범선이 있고 아침해가 있습니다. 동쪽을 상징하는 선, 라, 이렇게 상징이 있는 거고, 이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뉴 햄프셔, 이쪽에 있습니다. 즉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봤을 때는 중남미가 되는 거죠. 즉 뉴 햄프셔가 여기 있는 거고, 영국의 햄프셔가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햄프셔의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야기했던 포츠머츠 회담의 포츠머츠가 여기 있습니다. 를 전쟁 하면서 등장했던 포츠머츠, 이 모양입니다. 왜 이 모양일까? 왜 뉴 햄프셔는 이 모양일까? 왜 뉴 햄프셔는 이 모양일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모양일까? 뉴엠프셔는 포츠모츠가 있고 정말 이게 재밌는 추론입니다. 아무튼 햄프 대마 3 햄프셔 할 때 햄프는 HA고 대마를 하면 E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성이 사용된 이야기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범고래냐 범성이냐 한자가 어떻게 표기되느냐에 큰 의미가 없이 금성 3만의 해석법으로 상상의 날개를 펴보자면 이 햄프나 결국 이 햄프셔는 이 대마를 상징하는 것일 수가 있다. 대마도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이야기하면서 대마도를 이 뉴 잉글랜드 지역이나 이쪽 전체나 또 위로 대마도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대마도. 이거 기억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집은 뭐냐? 집은 이 앞에 삼각형 돛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 개의 지부를 갖습니다. 즉 이게 집입니다. 이게 집. 이게 집.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이 뉴햄프셔의 지형하고 비슷합니다. 세모. 집. 이 배 앞에 다는 삼각형 돛대. 집. 지부는 그 세트 앞에 삼각 돛대를 입니다. 마스터 A 항의 선박. 지부와 스페인어는 현대부터의 두 가지 주형의 헤드세일인데 이 지부가 바로 GIB가 이거죠. 이거 집 뭐 이거나 아무튼 돛입니다. 돛. 과거에는 뭐 대마로 만들었을 거고 집. 자 이게 이제 그 약간 지도가 이렇게 딱 꺾인 건데 90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자 여기가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에서 여기 곧 케이퍼 곧 하면서 곧 뭐 영일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롱아일랜드 쭉 가다 보면 뉴욕이 나오겠죠. 뉴욕. 뭐 여기가 로드 아일랜드, 여기 가다 뉴 런던이 있는 거고 여기에 뉴 헤이븐이 있는 거고 이게 항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이로 즉 위에서 뉴햄프셔가 됐건 뉴잉글랜드가 됐건 보스턴 들렸다가 플리머스 들렸다가 케이퍼 곧 지나서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운하가 생겼지만 그 전에 이렇게 돌아서 그 프로비던스 로드 아일랜드 들렸다가 여기 아마 뉴랜드 이쯤에 있고 코네티컷 항이고 뉴 헤이븐이고 이렇게 들어서 롱 아일랜드 섬이고 물고기가 있고 이 물고기가 물고기고 또 범고래고 한반도에서는 좌청룡이고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브이로그 채널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뉴욕에 가서 허드슨 강을 따라서 오디오로 가는 거고 남부 쪽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뉴욕이 정말 중요한 곳이다. 별 한 13개를 그릴 수 있는 곳이 뉴욕이다. 라는 거고 이제 아무튼 이 롱 아일랜드 또는 커네티컷 밑으로 이게 가는 이게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아틀란타 오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를 부르던 다른 이름도 존재했을 거다. 물론 여기냐 중요하겠지만 그랬을 때 과거에 지금은 이렇게 조각난 개념으로 보겠지만 과거에는 이게 더 단순해질 수가 있다. 즉 이게 이제 동구 서구 즉 임진왜란 이후에 그 누굽니까 이거 한번 더 아무튼 임진왜란 1600년대 동국과 서국의 일본에서 전쟁을 한 개념이 또 이런 지도일 수가 있다. 이제 거기에 관련된 도시 중에 하나가 나고야성일 수도 있는데 물론 위치는 다르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위치는 좀 이동설을 존재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면 머리 아프시니까 아무튼 이런 곳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체중화된 버전에서의 뉴햄프셔는 이 자리겠지만 과거의 뉴햄프셔는 더 클 수도, 햄프셔 역할을 했던 곳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조각 나기 전에는. 아무튼 그랬을 때 이런 쪽에 이 오션이 해협의 이름이 이런 해협의 이름이 이 밑에 뭐 아틀란타 오션이라는 이런 게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데, 그 이름으로 그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물론 여기 작아졌지만 이게 클 수도 있으니까 과거 지도에서는 또 영향력이 또 이 밑에까지 펼쳐질 수 있었을 때 결국 지브롤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다. 물론 이게 지금은 유럽에 있지만 지브롤타 해협이 아메리카 동북부에서도 단어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다 라고 봤을 때, 지브롤타 해협이 결국 나올 수 있는 포인트점은,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위에 있지만 이게 확장돼서 커졌을 때 이쪽이나 A나 B다. 결국은 아메리카 동북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임진왜란으로 가설을 두고 이야기했던 이런 쪽에서 또 등장하는 해협이 하나가, 자, 이 삼각형, 이게 지부입니다. 지부고, 이 지부를 만드는 과거의 재료가 대마입니다. 즉 햄프. 잠깐 이거 햄프. 그리고 뉴햄프셔가 이렇게 지부의 모양의 이런 삼각형입니다. 자, 이게 금성산의 추론으로는 아메리카 동북부에서 지브롤타 해협을 찾으려면 나올 수 있는 포인트점이 결국 이쪽이다라는 겁니다. 이쪽. 물론 지금 이게 뉴햄프셔는 좁아졌지만 과거에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임진왜란과 교차가 되는 아메리카 동북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복잡하니까 아메리카 판 자체를 지금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아메리카를 뉴클리어, 뉴 히스토리, 뉴 역사로 하고, 유럽으로 또는 아시아로, 또는 이걸 팽창 정책으로, 기록의 이식으로, 기록의 이 안에서 패턴 속에서 심리를, 또는 역사를, 어느 지역을 대립된 역사로 조각내서 대립하게끔 만드는 게 과거 역사 제국화 시대의 어떤 프레임 정치라면, 지금은 과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냉전 이념으로 대립을 시켜서 또 제어를 하는 그러한 정치적 기술들이 있는 거고, 지금도 그런 프레임의 역사적 정치적 프레임 안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종교 플러스 또 자생적인 이상한 그런 것들로 대중의식들이 대부분이 잠식되어 있고 그냥 그 바닥에서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고 소화가 되시는 분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